이 세상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 전문가들은 과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 해결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과학적 해결 방법, 과학적 탐구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사유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연역법, 귀납법, 그리고 가축법이죠. 우리는 의학 드라마 하우스의 에피소드 한 편을 빌려와 전문가들이 과학적 사유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관찰해 보기로 합니다.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농부의 사례를 가지고 의대생들에게 강의를 하게 된 닥터하우스. 연역법과 귀납법적 사고방식으로 훈련받은 의대생들은 정작 환자의 다리를 살펴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열심히 공부한 지식 안에서 환자의 문제를 막연하게 진단해버립니다. 그리고 닥터하우스에게 꾸짖음을 듣죠. 실제로 그런 진단을 했다면 환자는 이유도 모른 채 의사의 잘못된 진단과 처치로 사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칙과 규칙, 통계와 경험 안에서만 사고하는 연역법과 귀납법은 개인이라는 특수한 예외적 상황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막연한 가설과 법칙과 같은 지식에 대한 맹신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대부분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사유하는 방식이죠. 개인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진짜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새로운 지식을 탄생시킬 수 있는 가추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닥터하우스가 어떻게 가축법을 활용한 진단을 하게 되는지 계속 지켜봅시다. 첫 번째 환자인 농부의 사례에서 확인된 단서를 보면 하나, 울타리를 고치던 중 갑자기 다리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다. 둘, 다리에 무언가에 물린 자국이 있다. 이렇게 관찰된 사실을 통해 환자가 뱀에 물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비슷한 사례와 경험에 근거한 귀납법적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린 자국의 구멍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쟁 가설도 생겨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귀납법적 사유를 제대로 한 것이라면 구멍이 난 자국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바로 뱀에게 물렸다는 가설만 추측하게 됩니다. 이 가설에 대한 나름의 해법은 어떤 뱀에 물렸는지 정확히 알기만 하면 거기에 맞는 해독제를 투여하여 해결한다입니다. 이런 가설에 대한 해법으로 닥터하우스는 뱀을 찾기 위해 의사들을 직접 현장으로 보냅니다. 농부의 농장 근처에서 뱀 조련사와 함께 뱀을 잡게 되죠. 물론 이런 단서들은 농부가 뱀에 물렸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더욱 믿게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심지어 의사들이 잡은 그 뱀이 농부를 물었을 것이라 추론하게 되죠. 그 뱀은 방울뱀이라는 조련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방울뱀독 해독제를 투여합니다. 하지만 환자는 회복되기는커녕 알러지 반응으로 인해 호흡 곤란과 함께 심정지를 일으킬 위험에 처합니다. 해독제는 전혀 효과가 없었고 결국 환자의 다리 상태는 계속 악화됩니다. 농부에게 투여된 방울뱀독 해독제가 아무런 증상 완화나 치료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자 농부는 적어도 방울뱀에게는 물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의사들이 찾은 방울뱀이 농부를 문 뱀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뱀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뱀의 종류에 따라 해독제가 다르기에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다른 뱀이 농부를 물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여전히 농부의 다리에 난 구멍이 뱀이 물린 흔적이라는 가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구멍의 모양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더라면 정말 뱀에게 물린 구멍과 다른 동물에 의해 물린 구멍을 구분하지 못했을까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어린 의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나 자료의 맹신. Wrangler was wrong about the type we caught. The Faxus venom test confirmed it's a timber rattlesnake. 닥터하우스의 지휘를 받는 어린 의사 중에 한 명인 닥터 포엄에는 뱀독 검사 결과는 검정 방울뱀이 맞을 뿐 아니라 뱀 조련사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렇지만 해독제는 이 환자에게 전혀 효과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닥터하우스 본인도 이런 난감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뱀독 검사 결과지를 통해 정말 농부를 문 뱀이 방울뱀인지 추론합니다. 방울뱀이라면 농부에게 갑자기 쓰러지게 할 만한 양의 독을 분비했을까 등의 단서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No, it's not. Notice the volume? I skimmed over that, and the gender and the coloring jump right to the name of the snake. 200 milligrams. Our guy got bit less than 4 hours ago. There's no way a snake regenerates that much venom that quickly. We're supposed to know how fast snakes make their venom? Nope. Unless you get a patient bit by one, then it might be helpful.
닥터하우스는 뱀독 검사 결과지에서 독주머니의 용적이 200mg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뱀이 농부를 물었다면 가지고 있던 독을 이미 사용한 것인데 잡은 뱀의 독을 검사할 때 그 뱀은 200mg의 독을 아직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하우스는 인터넷 검색을 하여 독주머니 용적량에 대해 찾아봤을 것입니다. 물린 지 4시간이 채 안 되었는데 사람을 물고도 그렇게 빨리 그 정도의 독을 재생해낼 수 있는 뱀은 없었습니다. 즉, 이 뱀은 최근 몇 시간 이내에 독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추론해냅니다. 그러니까 조련사가 이 뱀의 종류를 뭐라고 판단했던 간에 이 농부는 이 뱀에게 물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당연히 농부는 방울뱀이 아니라 다른 뱀에게 물렸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뱀에게 물렸을까요? 통계의 맹신. Have been bitten by a different snake. We go back and find it. Or you go online and you find there's only 3 poisonous snakes common in New Jersey: the copperhead, timber rattler, and the coral. Copperhead and timber rattler both respond to the antivenoms we gave the guy. So we give him the antivenom for the other one. Is that a question? 통계적으로 그 지역에서는 3종류의 독사가 흔하며 환자에게 투여한 해독제에 효과가 없는 뱀은 산호뱀입니다. 따라서 이 농부는 방울뱀이나 살무사에게 물린 것이 아니니 산호뱀에게 물렸을 것이라고 학생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계를 무작정 농부의 사례에 적용하는 것인데 이런 연역, 귀납적 사유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랍니다. 하지만 농부의 다리에 난 구멍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없이 일어나는 자료나 통계에 의존한 사유는 제대로 된 상황 파악과 문제 진단에서 연속되는 실수를 일으킬 뿐이죠. We can't just blindly give him another antivenom, especially after the first one almost killed him. You said only 3 types of poisonous snakes commonly found in New Jersey. But what if this is an uncommon one? Very good. We gotta find the right snake. No need. Odds are, by the time you get back, the autopsy results will tell you what kind of snake it was. But you said... So we do give him the antivenom for the other one. 다른 뱀을 찾으러 가면 그 사이 환자는 죽게 됩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해법은 환자에게 산호뱀독 해독제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그 뱀에게 물렸을 것이라 믿고서 말이죠. 그렇게 되면 환자는 죽을 수도 있고 어쩌면 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통계를 보았을 땐 산호뱀에게 물렸을 가능성이 제일 커 보이니 확률적으로 그나마 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산호뱀독 해독제를 줘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산호뱀 해독제, 심지어 다른 뱀독의 해독제까지 투여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닥터하우스는 다시 농부의 병실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샵.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이런 상황에서 닥터하우스는 다시 농부의 병실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죽게 되실 겁니다. 새로운 단서와 가설. You're dying. In a few hours. There's nothing we can do except deal with the pain. Well, I need to go home. You're not going home. My dog. What will happen to my dog? Wait. The guy's dying and all he cares about is his dog?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농부는 집에 가야겠다고 말합니다. 집에 갈 수 없다고 하자 개에 대해 걱정하는 농부. 개 때문에 죽기 전에 집에 가려고 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죠. 의대생은 농부가 한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탐색해보려 하거나 중요한 단서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닥터하우스는 농부의 이 말을 듣고 유심히 생각해봅니다. 여기에서 가추적 사유의 놀라운 힘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The guy's dying and all he cares about is his dog? Any of you guys go the dog route in your improv sessions? It's a basic truth of the human condition that everybody lies. The only variable is about what. The great thing about telling someone they're dying is that it tends to focus their priorities, find out what matters to them, what they're willing to die for, they're willing to lie for. You must have a neighbor who can. Neighbors don't like him. So the Humane Society can take him in and find him a home. No, they won't. 농부의 사례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단서는 하나, 울타리를 고치던 중 갑자기 다리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다. 둘, 다리에 무언가에 물린 자국이 있다. 셋, 울타리 근처에서 뱀을 잡았고 조련사에 의해 방울뱀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단서로 선택되었으나 이후 중요하지 않은 단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넷, 방울뱀독 해독제를 맞은 환자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고 해독제 효과는 없었다. 다섯, 잡은 방울뱀에 남아있는 독의 용적은 200mg이었다. 여섯, 뱀은 4시간 이내에 그만큼의 많은 독을 재생해내지 못한다. 즉, 방울뱀에게 물리지 않았다. 7. 산호뱀독 해독제, 다른 뱀독 해독제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아니, 가지고 있는 모든 해독제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농부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닥터하우스는 환자에게 죽음을 앞두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우스는 농부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키우던 개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 걱정하는 현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하우스는 농부와 대화하며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단서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8. 이웃이 개를 싫어한다. 9. 동물보호협회에서 이 개에게 새 주인을 찾아주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하우스는 이 단서들을 모아놓고 지금 상황을 다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가설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농부의 개가 농부의 다리를 물었다는 것, 그리고 이웃들이 개를 싫어한다는 농부의 말에서 이 개는 과거에 이웃을 문 적이 있다는 단서까지 추론해냅니다. 결국 농부는 자신이 키우는 개에게 물린 것입니다. 그 개는 이전에도 이웃을 물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2번 이상 사람을 문 개는 안락사를 당합니다. 농부는 자신의 개를 안락사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이 물렸다고만 했지 개에게 물렸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개가 농부를 물었다면 지금까지 그 어떤 뱀독 해독제도 듣지 않은 상황이 설명됩니다. 그리고 농부의 병은 바로 개가 문 것으로 인한 감염 질환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독제를 투여하거나 더 이상 괴사를 막기 위해 다리 절단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우스는 환자에게 계속 질문을 하여 자신의 이 가설을 확인해 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 따로 떨어져 있던 사실들이 일관성 있는 구조로 짜여지게 되는 것이죠. Yeah, but maybe my aunt. It wasn't a snake bite, was it? I said I don't remember being bit. Sure you do. Just not by a snake. I assume that Cujo bit one of your neighbors a while back. You tell me that he bit you, and I gotta report it. Cujo's got a record, he gets the chair. 지금까지 수집한 단서들은 농부가 뱀이 아닌 자신의 개에게 물린 것이다 라는 가설로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가축법으로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환자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일 닥터하우스가 농부가 말했던 내가 죽으면 우리 개는 어쩌죠? 라는 단서를 무시하고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다리에 난 구멍은 뱀에게 물린 것이라는 하나의 법칙처럼 믿고 있는 잘못된 전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농부는 여러 가지 뱀 해독제를 투여받다가 사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해야 했을 것입니다. 의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드라마에 등장하는 의대생들의 연역적, 귀납적 사유 방식은 바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과학적이라 주장하는 문제 해결 과정과 같답니다. 잘못된 전제에 대한 맹신이 잘못된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전문가가 말하는 과학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닥터하우스의 제대로 된 진단 과정은 계속 이어집니다. 황심소 구독, 좋아요